삼교리교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5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25일입니다. 자, 오늘 명식 보기에 앞서 오늘 바로 절기가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 있고요. 자, 대설 절입시간 18시 33분에 대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설 18시 33분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것, 월이 개해월에서 갑자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 18시 33분 이전으로 볼 때는 개묘년 개해월 기해일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날짜 18시 33분부터는 월이 개묘년 갑자월 기해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해서 오늘은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월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이것은 이제 24절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월을 표현할 때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양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5, 6, 7월, 8, 9, 10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력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2월, 3월, 4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12지지를 가지고 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 이렇게 표현하고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술월, 다음으로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묘진월은 계절로는 이렇게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요. 인묘진월은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여름이 있죠. 여름 하절인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4, 5, 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월, 유월,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죠. 추절이면서 가을,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 겨울이죠. 지금 바로 겨울 동절에 수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글자가 있는데 월, 미월, 술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진술, 중미월, 4개월이라고 해서 환절기에 해당이 돼요.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환절기가 되면서 진술충미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진술충미가 다 토라 하더라도 그 성향이 다 다릅니다. 진토는 물기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임에 반해서 미는 열기와 물기가 없는 마른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말라 있지만 기운이 차가운 그러한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은 물기를 가지고 있지만 땡땡땡땡 얼어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충토가 다 같은 토가 아니라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략적으로 2월이 인월이 되는 것이고 3월은 묘월이 되는 것이고 4월은 진월이 됩니다. 그래서 2, 3, 4, 즉 인묘진월은 봄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8월은 신월, 9월은 6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 그래서 신유술월은 가을, 11월은 대략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에서 이렇게 겨울로 접어들게 되는데 인월이 되는 것은 2월 1일이 아니고요. 묘월이 되는 것은 3월 1일이 아니라 각각의 절기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인월에서 묘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되고 진월에서 이제 늦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입하가 되어야지만 월과 계절이 같이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은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5월에서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 된다. 미월에서 신월로 갈 때는 물론 월이 이제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지만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신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추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은 백로, 6월에서 술월은 한로가 되면서 늦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는
입동이 되어야지만 월과 계절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해월에서 자월, 지금 바로 이 대설입니다. 대설이 됨으로 인해서 해월에서 자월로 월이 바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는 소한이 되어야 되고, 다음으로 이제 축월에서 이렇게 인월로 넘어갈 때는 연과 월이 같이 바뀌게 되죠. 역시나 입춘이 되었을 때 연과 월이 같이 바뀌게 된다라고 해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24절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인월은 입춘 우수가 있는데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고, 묘월은 경칩과 춘분이 있는데 경칩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고, 진월은 청명과 고구가 있는데 청명이 되어야지만 진월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월은 입하와 소만이 있는데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5월은 망종과 하지가 있는데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월은 소서와 대서가 있는데 소서가 됨으로 인해서 월이 5월에서 미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신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추 처서 중에서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6월은 백로 추분 중에서 백로, 술월은 할로 상강 중에서 할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소설이 있는데 입동이 되어야지만 월이 술월에서 이렇게 해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동지 중에서 대설, 오늘이죠 바로. 그 다음에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한, 대한 중에 소한이 됨으로 인해서 월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24절기의 의미를 아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올해 2023년에 이제 월이 바뀌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월은 갑인월, 묘월은 을묘월, 진월은 병진월, 사월은 정사월, 그 다음에 5월은 무오월, 미월은 기미월, 신월은 경신월, 6월은 신유월, 그 다음에 술월은 임술월, 해월은 계해월, 올해 자월은 갑자월이 되는 것이고, 다음 달 축월은 을축월 이렇게 가면서, 인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입춘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갑인월은 2023년 2월 4일 11시 43분에 들어와 있고요. 쭉쭉쭉쭉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해월 들어왔을 때는 입동이었죠. 2023년 11월 8일 새벽 01시 36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계해월에서 갑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는 대설, 오늘같이 대설이 이렇게 되면서 대설의 절입시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2023년 12월 7일 18시 33분부터 계해월에서 갑자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대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설 절입 시간은 오후 18시 33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설을 기점으로 해서 계해월에서 갑자월로 이렇게 변한다라고 했는데, 18시 33분은 일반 시간으로 봤을 때 유시에 해당이 되죠. 유시는 오후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이니까 딱 요 중간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유시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해일이니까 계유시가 이렇게 될 것인데, 같은 기해일 계유시라 하더라도 대설 절입 전이면은 계묘년 계해월 기해일 계유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설이 지나게 되면 18시 30분부터는 계묘년 갑자월로 바뀌게 되면서 기해일 계유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같은 사주, 비슷한 사주 이런 건 없다 그랬죠. 글자 하나가 틀려도 그건 똑같은 사주가 아닙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나와 비슷한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기 비슷할 뿐이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자 하나만 틀려도 완전 다른 사주죠. 근데 월령,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월령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거는 완전 딴판의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오늘 명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대설 전으로 보게 되면 계묘년 계해월 기해일이 되는 것이고, 대설 후로 보게 되면 계묘년 갑자월 기해일이 되는 것이다. 대설전은 기토가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대설 후는 기토가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는데,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은 요거는 음토가 양수를 받죠. 저 해수라고 하는 것은 체음용양이라고 써서 저거는 양수로 보는 것이고, 이 자수는 반대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저거는 그래서 양음수가 되는 것이죠. 음수.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수왕절이라도 이거는 편제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해월이든 자월이든 해자축월은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모두 동절이죠. 엄, 동, 설, 한이 되기 때문에 해월과 자월, 축월 모두 뭐가 필요하다?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조후의 의미, 겨울에 조후한다는 것은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줘야 돼. 이거는 해월도 자월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후로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든 자월의 기토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화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자, 대설 전으로 보게 되면 일지해수가 있죠. 대설 후로 봐도 뭐 일은 바뀌지 않으니까 기일조. 자, 둘 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예요? 일간은 약한데 수가 왕해져 있고요. 요거는 일간이 약한데 수도 왕하지만 요거는 뭐예요? 묘의 뿌리는 요거는 간목의 천간에 투출된 것이고, 요거는 해묘한목한다 하더라도 간목이 투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제살이 왕한 그런 사주, 제살태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살태왕한데, 그러면 이 사주가 관성이 왕할까요? 이 사주가 관성이 왕할까요? 당연히 간목의 천간에 투출된 것이 관성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제살태왕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공통점으로 봤을 때는 일간 기토가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신약한데 재성이 너무 왕하고 관성이 너무 왕해서 재관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요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 배울 때 기토 입장에서 정관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일간이 약하면 제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다. 반드시 뭐다 생시에서는 인성인,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설 전이 됐든 대설 후가 됐든 인성인 화를 얻어서 뭘 해야 된다? 조후해야 되고요. 약간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얼고 물이 얼어 있기 때문에 기토를 갖다 온토하고 물을 갖다가 얼지 않도록 해놓은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지지로 진술, 축 및 토가 있어서 일간 기토가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급선무는 보다 해월, 자월, 축월의 동절에는 화가 없으면 기토는 뭐가 된다?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요, 글자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 상황이 국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해하면은 뭐까지 해결될 수 있냐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흔한 뭐가 대단한 것 같은 물상론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이론, 명리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물상론은 여러분들이 터득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물상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대설 전으로 봤을 때는 갑자시부터 개유시 일부까지를 쓸 수가 있고요. 대설이 지나면서부터는 개유시 일부에서 갑술을해까지 생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월, 자월, 축월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인성이죠. 인성. 화가 있어야지만 나무도 얼지 않고 물도 얼지 않고 일간 기토도 얼지 않죠. 땅은 얼게 되면 용도가 없습니다. 근데 시지에서 자수를 또 봤습니다. 아무리 해묘한목에서 간목 투출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여기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시에서 간목이 투출되게 됩니다. 역시나 뭐가 된다? 제살태왕해서 극신약함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운이라도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이 아니라 이거는 화토운으로 가고요. 목운을 만나게 되면 결코 좋을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그 다음에 을축시가 되는 경우에는 축에 우리가 이렇게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은 토이지만 토가 아니라 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뿔 그런 건 아니고요. 토는 당연히 토이죠. 왜 토가 물이 됩니까? 물론 이제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 이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축토 같은 경우는 습토인데다가 니사라고 해서 진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물과
같이 이제 쓸려 내려간다고 해서 토로서의 기능이 좀 많이 약화된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축토를 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낭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해하고 축하고 자가협내에서 수가 더 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토가 축에 뿌리를 못 두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어디에 있다? 화가 없어서 전국이 다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해묘한목한 상태에서 을목칠살 투출되어 있으니 그나마 기토의 어떤 생기생의마저 을목이 댕강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의 뿌리를, 인해한목하고 해묘한목하죠. 중요한 것은 인중병화가 천간에 투출된 것이니 병화서 기토를 생해주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이게 좀 못내 아쉬운 거로 병인시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내 아쉬운 점은 일간 기토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약한 기토가 인성 하나에 의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축이라든가 미라든가 이런 토가 있어 일간 기토가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일간 기토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은 엄마한테 의지해서 사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 의지력이 조금 약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정묘실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정화 가지고 조우하기도 힘들고, 개수 두 개가 있으니 정화는 뭐 살아남기 힘들다, 의미가 없는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진시가 되게 되면 이제 화는 없다 하더라도 기토가 겁재를 봐서 진의 통근하고 무토가 이렇게 수를 제해주는 역할은 하게 됩니다만은, 역시나 뭐가 문제다? 화가 있어야지만 조후할 수 있는데, 겁재인 무토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다 뭐예요? 화가 없으면 한겨울에 얼어붙은 동토와 같다. 거기다 대고 눈보라 겁나게 치고 바람 억수로 부는 그러한 기후 조건이니, 이거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화토온으로 가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기사시가 되게 되면 시지의 사화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사의 상충되기 때문에 사화가 완전 깨박살이 난다, 이렇게 충이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오화가 있어서 미약합니다. 아까 말했던 병화가 천간에 투출됐으면 좀 더 조후의 공력이 더 클 것이지만은, 오화는 병화가 투출된 것만큼의 공력은 떨어지지만 기토가 오의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오중정화로 이렇게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역시나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고 조후가 약간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시, 을축시, 정묘시 이런 시에 비해서는 뭐 경오시가 월등히 좋은 것이고, 신미시는 화가 이건 없는 거예요. 잘 보시면 미중정화를 자꾸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중병화 정도면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인중병화 장생초이기 때문에 미중 정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묘미 목구까지 이렇게 짜게 되죠. 제살이 더 왕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 신금은 수를 생하고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토가 미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기토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거 뭐 종하기도 그렇습니다. 수로 종하자니 금이 수로 종하기도 그렇고, 뭐 금으로 종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애매하죠. 목이 있기 때문에 수로 종하다 하더라도 파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상 뭐 기명, 종재격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종격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뭐 개유시까지가 이제 대설 전으로 볼 수가 있겠고, 대설이 되면은 이제 지난번부터 개유시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유시가 되면 역시나 일간 자체가 뿌리가 지지로 전혀 없죠. 을해시 마찬가지로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살이 강다. 이건 어떤 분들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관사론잡이 되려면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야 관사론잡이지, 일간에 뿌리가 전혀 없는데 관사론잡이 뭐예요? 이건 제살 태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갑술시 같은 경우가 이제 지지에 술토에 기토가 이제 뿌리를 두는 것이고, 술중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술중 정화 가지고 조우하는 공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큰 의미 없고, 기토가 정관 두 개에 둘러싸여서 좋을 것 같지만 결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태어난다, 또는 뭐의 경우시 아니면 뭐 병인시 정도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대설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대설을 기점으로 해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